소풍 가기 좋은 5월입니다. 따스한 봄볕과 함께 실록이 반짝이는 요즘, 최고의 나들이 장소가 있는데요. 멋진 자연 속에 위치한 사찰입니다. 봄이었을 때는 알록달록한 그런 색깔이었는데 이제 막 초록빛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싱그러운 그런 빛이 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고 모든 만물이 막 제 색깔을 피워내는 것이거든요. 마침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쯤 되면은 정말로 이 자연이 막 만화방창하고 막 일어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우리가 웬만한 울산처럼 많이 갔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도 울산은 아직까지 우리가 안 가본 절이 훨씬 많아요. 울산은 천년 신라 천년의 가장 본거지였기 때문에 불국토를 건설하려는 신라인들, 신라 왕실의 어떤 생각들이 다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 많고 사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절들 가운데 폐사지로 굉장히 유명한, 예전에는 통도사보다도 더 컸던 그런 출판을 전문으로 했던 사찰이 있어요. 그 절로 한번 가봅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천년 넘는 역사와 문화가 깃든 유서 깊은 전통 마을이 있는데요. 오랜 세월의 깊이만큼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 옆에서 물소리도 들리고 또 오면서 보니까 바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웅천 반개마을인데 이 운흥사지라고 우리가 오늘 찾아가는 폐사지의 입구입니다. 이 반개마을은 어떤 곳이냐면 문수산에서 뻗어내려오는 하나의 줄기, 그리고 정족산, 솥발산이 있고 또 양산의 천성산이 있고 그 세 개의 산자락이 어우러진 골짜기가 내려오는 곳, 이게 이곳 반개마을인데요. 반석과 같은 바위들이 참 많다 해가지고 반개마을이고,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마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마을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곳에 워낙 경관이 좋고 풍수가 좋고 바람, 산 이런 게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돼 가지고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뒤에 보니까 또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사연이 많아요. 이 나무가 갈참나무인데 갈참나무요? 네, 지금은 보호수라고 적어놨잖아요. 근데 1994년에 이 나무가 전국에 한번 알려졌던 적이 있어요. 중앙지의 어떤 모 신문에서 이 나무를 2000년 된 떡갈나무가 발견됐다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냈죠. 그래가지고 한번 온 뭐 신문 방송 다 찾아가고 하면 여기서 촬영을 하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떡갈나무 2000년이 아니고 한 400년 정도 된 갈참나무라는 게 밝혀졌거든. 갈참나무 뭐냐면 도토리묵 하잖아, 도토리묵. 네. 그 도토리가 나는 거예요. 이 갈참나무가 40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가을이 되면 도토리가 엄청 많이 떨어져요. 그거 다 해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도토리묵을 다 해먹을 정도로 잔치를 벌이고 그랬다거든요. 아마도 이 나무의 엄마 나무가 그 전부터 또 있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대를 이어서 나무도 대를 잇거든요. 그렇게 해왔다고 보면 됩니다. 반개마을에는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워 신선들이 모여 살았다는 무릉도원이 있었는데요. 영남 3대 동천으로 불렸던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뒤에 물도 있고 계곡도 있고 경치도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시인 묵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곳. 특히 이곳은 이름이 있어요. 지금 웅촌 행정복지센터 앞에 가면 큰 비석으로 운흥동천이라 한 비석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운흥동천이란 말은 무슨 뜻을 가졌죠? 그 운흥은 본래 이곳에 있던 운흥사라는 절을 뜻하고, 동천은 말 그대로 동네 동자의 하늘 천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첫 동네. 이게 운흥동천이에요. 조선시대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행문을 남겼던 사람이 있어요. 정시한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한학자가 산중일기라는 책에 이제 영남 지역의 여러 가지 산천경계 이런 걸 많이 해놨거든요. 그리고 또 이중한이라는 그 조선시대에 굉장히 지리학자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택리지라는 책을 썼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 택리지 책에도 바로 이
운흥동천이 나와요. 영남 지역의 3대 동천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울산에 운흥동천, 그리고 합천 해인사에 있는데 홍류동천, 그리고 쌍계사가 있는데 화계동천, 이 세 개를 3대 동천이라 했거든. 그 정도로 영남에서 가장 빼어난 무릉동 같은 곳, 그 중에 하나가 이곳이에요.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골짜기를 오르면 한때 1000명이 넘는 스님이 살았던 사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1000년의 역사를 숨긴 채 터만 남아 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쭉 올라오는데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좀 깊숙한 곳에 있네요. 이 1000년 전에 이 절이 있을 때는 자, 들판에서 쭉 들어오면 이제 반개마을 그 밑에서부터 이제 이 절의 입구가 시작되는 거죠. 일주문도 있었겠고, 이런 큰 가람이 배치가 됐는데, 추정컨대 통도사보다 더 큰 절이었다. 여기에 보면 올라오니까 계곡이 많죠. 네. 뭐 세연교라든지 돌로 만든 다리가 4개가 넘게 있었다고 하거든. 금당도 있었고 석탑이 3개나 있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운흥사는 역사 속에서도 사연이 되게 많은 절이기도 하고, 처음에 이 절을 만들었을 때부터 2번을 더 중창을 했어요. 한 번은 고려시대에 이 절이 완전히 폐사가 돼가지고 지공대사라는 분이 이곳을 새로 지었고, 임진왜란 사명대사가 가토 기요마사하고 서생해서 휴전회담을 할 때 이 절에 머물렀다거든요. 전쟁 때 이제 이 운흥사가 의병들의 본거지였거든. 당연히 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절을 불태우려 했겠지. 그때 또 한번 다 불타가지고 나중에 광해군 때 대희 스님이 큰 또 불사를 해가지고 다시 중창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700년대 후반기에 이 절이 폐사지로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까지 기록을 보면은 여기에 석탑이 3개 온전하게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보니까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어떤 암자 형태로 남아가지고 절이 어떤 유지가 되어 왔다. 운흥사는 창건 후 여러 암자를 거느릴 만큼 큰 사찰이었지만 지금은 오간데 없는데요. 몇몇 석저물과 신비로운 창건설화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절터가 굉장히 큰데 운흥사는 어떤 절이었나요? 지금 운흥사지라고 하는데, 지는 이제 폐사가 됐다는 거죠. 절이 없어졌다. 이 운흥사는 신라 신평왕 때 창건을 했거든요. 그때 유명했던 신라의 스님 2분이 있어요. 의상대사, 원효대사. 네. 이 2분이거든요. 웬만한 절에 가면 의상대사가 창건했거나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원효대사는 울산하고 엄청난 연관성을 가진 분이에요. 대운산 자락에 보면 불광산이라는 엄청난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장안사라는 절이 있거든. 이 장안사의 척파남이라는 암자에서 수도를 했어. 어느 날 수도를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 산둥반도에 있는 태아사라는 절에 산사태가 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척파남에서 원효 스님이 판자를 큰 걸 하나 구해갖고 해동원효라고 써가지고 주술을 부려서 하늘로 날렸거든. 그 판이 태아사의 무너지는 언덕배기 그쪽에 향해가지고 확 다가가니까 온 사방이 시커매지면서 갑자기 빛이 번쩍번쩍 나고 그러니까 안에 있던 스님들이 전부 놀라가지고 다 나왔거든. 그래야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다 무너져 버렸어. 모두 다 몰살 직전에서 살아남은 거지. 그래서 그때 그 있던 절에 있던 스님들 한 1000여 명의 스님들이 원효 스님을 찾아서 해동, 조선 이 신라로 온 거야. 와가지고 원효 스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 거지. 이 1000명의 스님들을 데리고 뭔가 거처를 하려면 절을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절터를 찾아 나서다가 울산에서 가장 좋은 이 무릉도, 바로 이곳에다가 절을 지었어요. 숲으로 둘러싸인 운흥사지는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300여 년 전만 해도 밤낮 없이 종이를 생산했던 곳입니다. 뒤에 보니까 엄청 큰 수조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돌로 만든 물통이죠. 이게 큰 바위를 깎아가지고 엄청난 크기의 석조를 만들었는데 이게 벌써 여기 한 4개 정도 발견됐어요. 사람들이 먹는 물통? 아니요. 사람들이 먹는 물통이 아니에요. 운흥사는
종이, 출판과 관계되거든. 출판이요? 예, 불교 경전을 출판하던 유명한 절이었어요. 거기고 조선시대 때는 여기에서 종이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했어요. 우리가 들어온 입구의 마을 이름이 반개마을이죠. 네. 이 반개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불화의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절이마을, 하나는 지소마을, 이 세 개의 마을이 있거든요. 이 세 개의 마을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요. 절이마을은 당나무 젖자거든. 이 당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한지를 만드는 당나무. 그 당나무가 많은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절이마을. 지소는 종이 공장이에요. 종이 지자거든. 이 종이를 많이 만들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지소. 반개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나무를 베어다가 두들겨야 되거든. 반석 같은 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반개마을. 그야말로 절과 마을, 불화 이곳이 연계된 어떤 산학협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종이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불교 서적도 찍었고 종이도 만들었고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운흥사예요. 운흥사는 해인사에 버금갈 정도로 최고의 불경을 판각했던 요람이자 전문 출판사 역할로 이름을 날렸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도 했는데 왜 없어지게 됐나요? 조선시대 우리가 아픈 전쟁을 몇 번 겪었죠, 그죠?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병자호란, 인조 임금이 청나라의 장군에게 머리를 쪼아지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청나라에서 조선에게 요구한 게 조공 물품들이 많아요. 그 중에 중요한 물목 중에 하나가 종이였어요. 조선의 한지가 굉장히 유명했거든. 그 한지를 탐내가지고 청나라에서 해마다 일정 양의 종이를 조공으로 바쳐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의 운흥사는 종이를 생산한 노역이 엄청 심해진 거죠. 많은 종이를 만들어내니까 여기에 있던 스님들이 힘들잖아. 그렇다면 많은 복지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가요. 그리고 조선 중기 때 여기 이제 밀란도 일어나거든요. 밀란이 일어나면서 밀란의 본거지가 됐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 절이 결국은 폐사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운흥사는 조선시대 대표 불경 출판사로 유명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1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불경을 섬세하게 수천 판 새긴 스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큰 사찰이었던 만큼 유명했던 스님도 있으셨겠네요. 그렇죠. 연희 스님이라고. 연희 스님이요? 연희 스님. 이분이 이제 학성사람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조선 중기에 정시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산중일기라는 유명한 계문을 남겼거든. 그 중에 연희 스님 편이 나와요. 운흥사에 가서 이런 분을 만났는데 진짜 참 자기가 감명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연희 스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판수라, 판수 스님. 목판을 새기는 스님. 목판은 어떻게 새기냐면 보통 새기는 아니에요. 일각삼배라고 해요. 한 글자를 새기고 3번을 절을 하거든. 그 정도의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게 판수 스님이거든. 이분이 했던 이런 기록들은 반야신경이라든지 건강경이라든지 이런 불경의 아주 어려운 것들을 알기 쉽게 풀이를 해줘야 되잖아. 그쵸. 그게 뭐냐면 그림으로 한 겁니다. 그걸 변상도라 해요. 그런 작업들을 했던 분이 바로 연희 스님. 정시환이라는 사람이 산중일기에 대담을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재밌는 게 글자 이렇게 새기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스님이 뭐라 하냐면 처음에는 정신이 나갔대. 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좀 편안해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뼈가 다 으스러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몸과 하나가 되어서 편안한 상태가 되면서 정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작업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 목판 활동이라는 게 결국은 호국과 연결되고 효심과 연결되는 그런 작업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운흥사의 스님들은 힘든 고통을 참아내며 대중을 위해 애썼는데요. 이곳에서 가능했던 불서는 통도사에 남아 운흥사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실록에 기록할 운흥사지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사찰도 많이 다녔지만은 이렇게 폐사지로 남아있는 절터도 많이 와봤잖아요. 여기는 이제 영축사와 함께 울산에 남아있는 폐사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이곳은 그야말로 고려와
조선을 이어가면서 출판을 담당했던 엄청난 사찰, 그리고 창건의 여러 가지 설화가 전설처럼 남아있는, 원효의 전설이 남아있는 그런 절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발굴될 당시만 해도 뭐 수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석탑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거 보존해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가 막 오가다가 그때만 잠깐 그러다가 다 사라졌어요. 조용,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오로지 그냥 팻말로 하나 뭐 여기가 운흥사 터였다는 정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연을, 스토리를 안에 담아 가지고 뭔가 만들어 놓는다면 적어도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 관광 코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당나무를 두드리고 나무를 깎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운흥사입니다.